안녕하세요. 6월 10일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행정명령을 통해 가장 먼저 폐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그 중심에 있는 사업이 키스톤 XL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친환경 기조를 우선시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9일 공식적으로 전면 폐기됐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운영사인 TC에너지는 이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를 잇는 초대형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3단계 구간까지 건설돼 운영되고 있는데 엘버타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연결하는 4단계 구간을 추가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두 지역을 더 짧은 경로로 잇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는데요. 2015년 11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 사업을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올해 1월 20일 사업 승인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상원 에너지위원회 소속인 존 바라소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과 함께 좋은 일자리 수천 개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유가 가격은 바이든 취임 이래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취임 5개월 사이 차량용 가솔린 가격은 약 30%가 상승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통가격 상승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세계 최대 정육회사 JBS가 해커에 1,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 사태를 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을 본사로 두고 있는 JBS의 미국 법인장 안드레 노게이라는 언론을 통해 몸값은 JBS의 정육 공장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식품, 요식, 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육류대란은 막았지만 사이버 범죄 집단에게 굴복함으로써 앞으로 이 같은 범죄가 더욱 활개를 띨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게이라 법인장은 범죄자에게 돈을 주는 건 매우 고통스럽지만 우리 고객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며 이 돈을 지급한 덕에 JBS의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외부 자문역들이 해커들과 몸값의 액수를 협상했다라며 이런 모든 과정을 연방수사기관에 계속 보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격 발생 4월 뒤 JBS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랜섬웨어 조직 레빌, 소디노키비 등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이 자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지난 5월 7일 러시아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4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FBI는 지금까지 몸값의 약 85% 정도를 회수하며 범죄자 체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커 집단은 과거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침입해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를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발전으로 이러한 범법 행위를 몸값 뜯기라는 심각한 범죄로 승화시킨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해킹 범죄를 살펴보면 해킹 집단의 공격 표적이 자료가 많이 축적된 금융, 유통산업에서 병원, 운송, 식품 등 필수 서비스 산업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징후가 보여 앞으로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한 대책과 수사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50%에 달하면서 종식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일상생활 복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 NRF는 올해 미국의 소매 판매가 198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제클라이엔즈 NR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10.5에서 13.5% 증가한 4조 4,400억 달러에서 4조 5,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소매 매장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합친 것으로 자동차, 주유소, 레스토랑 매출은 제외한 액수인데 NRF가 지난 2월 내놓은 이전 전망치보다 상당폭 늘어난 겁니다.
아울러 2021년 미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도 종전 전망치인 4.4 내지 5%에서 이날 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상 최고의 상승폭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각종 수치가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기저효과일 수 있으나 미국의 경제가 낙관적으로 전망된다는 청신호로 읽힙니다. NRF는 이번 발표를 근거로 미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 효과와 코로나 사태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 부활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같은 소매 판매 상승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적 성장일 뿐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기본 생활비가 상승하는 와중에 국민들이 항공여행, 호텔, 숙박, 외식 서비스에 얼마나 지갑을 열겠느냐 반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법을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은 같은 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 교류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중국에 대한 강원 전략을 되풀이하는 바이든 정부의 본심이 결국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과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양측은 중미 양국의 상무 분야 대화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무역 투자 실무 협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업무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상무장관이 통화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코로나 기원설 조사 지시와 대중국 견제법 통과 등 표면상의 대중국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양국 고위 경제관리들의 통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류호 중국 부총리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화상통화를 실시했는데요.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대표인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에도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가 아닌 중국 측의 발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경제대화 채널이 형성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양국 고위 관료들에 의해 외부에 공개된 정보는 평화롭고 긍정적인 것이라며 이것은 미중의 경제무역 협력이 다른 분야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논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들에게는 대중국 강경 정책을 확실히 실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 하지만 중국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는 나날이 밝아지고 있다고 놀리듯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비평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 알아보는 한 꼭지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동포들도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하면 2주의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만 한국 내 일상활동이 허가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만이 높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청와대 웹사이트에 청원글을 올린 한 동포의 사연이 이 같은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들과 각종 단체는 자가격리 면제,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한국 방역 당국의 융통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16살 이상 성인 5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입출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간 백신 접종 상호 인정, 정부 등 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측은 빠르면 6월부터 한미 양국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상호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자가격리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한편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며 청와대 웹사이트에 청원글을 올린 54세의 동포는 생명이 위독해진 아버지가 임종을 앞뒀다며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직계가족이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때만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역정책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임종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고 한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뵙고 싶다고 말한 청원인은 돌아가셔야만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이 말 못하게 야속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셔서 꼭 아버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